해석학 2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균등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등 수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알고 있었던 거는 이 전별 수렴에 대한 겁니다. 전별 수렴이라고 부르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x를 하나 고정해 놓고 나면은 이 함수열이 fnx가 그냥 어떤 수열이 되니까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을 찾는 거여서,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뭐 fnx가 n분의 x제곱 더하기 nx다 라고 하면은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x로 수렴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별 수렴 함수 라고 부르고, fnx가 x로 전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렴하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엡실론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대문자 n을 찾을 수가 있다. 어떤 대문자 n을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인덱스, 이 첨자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fnx와 fx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문자 n을 우리가 고를 때 얘는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엡실론을 작게 잡으면 작을수록 대문자 n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당연한데, 사실은 x에도 의존해요. 왜냐면 이제 어떤 x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수열이 바뀔 거고, 그럼 이 바뀐 수열에 대해서 수열이 바뀔 때마다 이 라지 n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전별 수렴에서는 요 라지 n을 고를 때 얘가 항상 x랑 x에 의존을 한다 라는 게 이 유니폼 컨버전스와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여기에서는 이 뒤에 있는 요 문장이 중요했었죠. 뭐 n이 라지 n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 x가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을 골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n이 x에 의존하지 않는다. 뭐 그 얘기는 뭐 모든 x에 대해 같은 n을 골라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정의가 왜 필요하냐? 그냥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로 우리가 예전에 수열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을 골라주는 행위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던 예제였는데, 이런 게 있었죠. 뭐 x의 n제곱을 생각을 해주면,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얘는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x가 1일 때는 1로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연속함수였는데, 이거의 어떤 전별 수렴, 전별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연속함수들의 어떤 전별 극한 같은 것도 연속이면 좋겠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이제 뭔가 더 강한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 어떤 전별 극한, 연속함수들의 전별 극한도 연속함수가 될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fn이 어떤 이제 연속함수들이고, 연속함수들을 가지고 함수열을 만들어 놨고, 얘가 f로 전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 전별 극한은 우리가 그냥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f가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f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뭐 a라는
이 정의역 전체에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정의역에서 어떤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한 점 고정해 두고 거기서 연속을 보인 다음에 사실은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이었다라는 거를 보이면 됐었죠. 그래서 점 하나를 고정을 해두고 엡실론을 하나 또 정해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는 x는 c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어떤 델타를 찾아주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변에 있는 거를 잘 보니까 fx 빼기 fc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fn이라고 하는 요 함수열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연속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n을 이용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얘를 적당히 fn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쪼개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늘 하던 것처럼 요 세 개의 항을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거부터 해볼까? 왜냐면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차례차례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잘 보면은 C는 고정이 되어 있고 X는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저 C는 고정이 되어 있고 X는 이제 적당한 C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애들.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애부터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라지 n을 고르는데 요 n이 뭐 n보다 크면 이제 요거를 만족하게끔 하는 얘를 골라줘요.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쓰죠. n이 n보다 크면 뭐 이렇게 등호 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fnc와 fc가 3분의 epsilon보다 작아지는데 그 중에서 그냥 라지 n을 하나 고르는 거죠, 대표로. 그래서 이런 라지 n을 하나 골라주면은 요 라지 n은 C에 의존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C 하나 정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n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n들을 이 라지 n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아무 n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요 fnx 빼기 fnc를 줄여주고 싶어요. 근데 얘는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f라지 n도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f라지 n도 연속이니까 우리는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냐면 x-c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f라지 n x 빼기 f라지 n c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델타는 뭐에 의존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x는 c에서 연속인 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c에 당연히 의존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함수인지에도 사실은 의존을 하니까 라지 n에도 의존을 해요. 그리고 뭐 n 자체도 이제 c에 의존을 한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른 델타는 c와 라지 n에 의존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여야 되는 애를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로 요 fnx 빼기 fx예요. 그래서 얘를 줄여줘야 돼요. 근데 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fnx가 fx로 전별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도 잘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x-c가 뭐 델타보다 작을 때 이게 fnx 빼기 fx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줘요. 이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n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고른 n에 대해서 이 n은 아까 fnc가 c로 갈 때 일 때 고른 n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요 명제를 보인다는 거는 요 명제를 보여주려면은 이 n이 이미 충분히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n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n이 얘보다 크면 fnx 빼기 fx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져야만 해요. 이거를 만족하는 이 n을 골라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x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냐면 적당한 요거를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좀 꼬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n을 고를 때 n이 c에 의존하는 걸로 골라놨고 이미 얘는 이미 정해졌고 델타도 이미 정해졌고 또 정해졌고 얘도 정해졌고 그러면은 얘도 정해졌어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n도 델타도 이미 정해졌고 얘네들도 다 정해져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미 뭐 1단계, 2단계에서 정해진 애들이에요. 근데 이 정해진 n과 델타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x가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구간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델타 자체도 움직이고 있고 x도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fnx 빼기 fx를 줄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n이 존재해서 아까 쓴 것처럼 fnx 빼기 fx가 어쨌든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x에 의존해야만 해요. 근데 이 x 자체도 여기 안에 들어있고 이미 n은 정해져 있는 애고 이미 정해져 있는 n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봤었던 요 xn제곱 같은 것도 이제 요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연속인 거를 이것만 가지고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n을 고를 때 그냥 전별 수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전별 수렴한다라는 거는 어떤 점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이 라지 n이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라지 n을 고를 때마다 전부 점에 의존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 점에 의존을 해야만 하고 여기에서도 점에 의존을 해요. 점에 의존을 하니까 이 점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라지 n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전별 수렴할 때 x에 의존하게끔 라지 n을 골라줬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강한 거,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어떤 점을 고르든지 간에 똑같은 n을 골라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상황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거를 정역에 있는 이 x에 의존하지 않게끔 라지 n을 잡아주는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티오렘 6.2.6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책에 이 코시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를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밑에 있는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크리테리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시 수열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코시 수열이라는 얘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라지 n을 잘 정할 수가 있다. 어떤 라지 n이냐면 얘가 m과 n이 n보다 크면 어떤 an이라는 어떤 그냥 수열에 대해서
am과 an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실수에서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 an이 수렴한다는 거랑 an이 코시수열이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수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어차피 수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수열에 대해서는 뭐 유니폼 컨버전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니폼 컨버전스는 정의역에 있는 점에 의존하지 않게끔 라지 n을 잡아준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수열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함수열로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fn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거랑 동치인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 n을 고를 때 뭐 다 밑줄을 치기보다는 이 n을 고를 때 x에 무관하게끔 골라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x에 무관하게 n을 골라줄 수 있으면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함수 fn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거랑 동치인 게 뭐냐면, fn이 이제 뭐 이거를 뭐 굳이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유니폼리 콧이라는 말을 가끔을 씁니다. 유니폼 아니면 뭐 유니폼 콧이 유니폼리 콧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유니폼리 콧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콧이라는 얘기는 어떤 n을 잘 잡아줄 수가 있는데 x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x에 무관하게라는 말을 이제 적어주려면은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이거에 대해서 fnx랑 fmx의 차이를 엡실론만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으면 얘가 유니폼리 수렴한다는 거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죠. 수열에서 했었던 얘기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써먹는 거는 이제 보통은 어떤 게 뭐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때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코시 수열인 거를 보여서 증명을 했었고, 보통 이것도 이 티오렘 6.2.5에 나와 있는 것도 유니폼리 수렴한다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보일 때 얘가 유니폼리 콧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증명은 뭐 연습 문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 콧이 수열일 때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아서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n이 이제 이 정의역 A에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근데 만약에 각각의 fn이 C에서 연속이었으면 전별 수렴하는 요 F도 연속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까 했었던 거를 그냥 다시 써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는 이제 F가 C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fx 빼기 fc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델타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줄여야 되는 애는 fx 빼기 fc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삼각부등식으로 세 개의 파트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fx 빼기 어떤 n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fnx 빼기 fnc 빼기 fc 이렇게 세 개로 쪼갭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세 개의 항들이
잘 줄어든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를 매겨주면 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고 1번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이제 FNC가 FC로 수렴을 하니까 이건 그냥 전별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하나 골라줘요. 그래서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이 뭐 얘보다 크면 FNC가 FC의 차이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라지 n을 골라줘요. 요 라지 n에 대해서 얘네들을 생각을 해줍니다. 이제 라지 n으로 바꿔주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fn이 연속이니까 뭐 C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nx 빼기 fnc가 얘도 역시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거 똑같이 하려니까 아까 있었던 거랑 달라진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썼던 거를 아까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잠깐만 내려놓고 얘를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왜냐면 이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얘도 C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 거를 아니까 과감하게 어떤 n이 존재하는데 이 C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n이 모든 요 라지 n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fnx 빼기 fx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와의 차이가 뭐였냐면 아까는 점 C 하나 고정해두고 이제 그 점 C에 대해서 라지 n을 골라줬었는데 이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 걸 아니까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똑같은 n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진짜 그냥 n인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엡실론에만 의존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되는 거니까 뭐 x는 c일 때도 당연히 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fn 연속인 이 델타를 골라줄 때에도 얘도 이미 a 안에 다 들어있는 애들이죠. 왜냐면 정의역 전체 a가 있고 구간 해봐야 뭐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이 전체가 a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차이점은 아까는 점 C 하나 고정해두고 이제 그 C에 대해서 n을 찾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정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1, 2, 3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나눴는데 사실은 1번과 3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유니폼 컨버전스를 아니까 유니폼 컨버전 하니까 1번과 3번을 같이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예제를 같이 볼 텐데 6.3절 넘어가기 전에 몇 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예제는 아니고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6.2.1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nx가 1 플러스 nx 제곱분의 nx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A에서는 포인트 와이즈 리밋 전별 극한을 찾으래요. 포인트 와이즈 리밋을 찾으래요. 네,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뭐 문제에서는 뭐 정의역이 주어져 있진 않았지만 A에서는
x가 0과 무한대에 있을 때 포인트와이즈 리밋을 찾으래요. 그럼 이거는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니까 x 하나 정해놓고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x분의 1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별극한을 우리가 뭐 fx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x분의 1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0과 무한대로 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만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런 거죠, 그렇죠? x가 0만 아니면, 그렇죠? x가 0이면은 그냥 0이니까 0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별극한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전별극한에 대해서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냐, 균등 수렴이 되냐라고 해서 BCD에서는 각각 정의역을 3개를 생각을 했어요. 0과 무한대, 그 다음에 0과 1, D에서는 1과 무한대.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이 정의역을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균등 수렴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야지만, 왜냐면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쨌든 대충 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하면 이제 뭐 하는 걸 보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보일 거 fnx가 이 x분의 1로 지금은 전별 수렴하고 있는데 이게 더 강하게 균등 수렴까지 확장이 잘 되냐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이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잘 봐야겠죠. 근데 x분의 1을 살펴보면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애죠. 얘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주로라기보다는 그냥 x는 0 근처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0 근처에서 문제가 좀 더 생길 가능성이 더 높지, 무한대나 아니면 뭐 0이 아닌 다른 뭐 점들, 여기서처럼 뭐 1이든지 2든지, 그러니까 x는 1이든 x는 2든 이런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건 x는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생각을 가지고 fnx 빼기, 우선은 이제 b부터 fnx 빼기 fx를 계산을 하면은 1 플러스 nx 제곱 빼기 이거분의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x의 1 더하기 n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렇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데 이제 x가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가 다 있으니까 x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nx 제곱, 얘가 0으로 x를 고정해두면 당연히 0으로 갈 텐데, 만약에 x도 같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0으로 가는 상황이겠죠. n은 무한대로 가는데, 그래서 x가 이제 0 근처로 가면 얘가 0으로 안 가겠죠. nx 제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0과 무한대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안 될 것 같고, 0과 1로 줄여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0이니까 안 될 것 같고, 1과 무한대에서는 이제는 0을 빼놨으니까 여기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번 먼저 보면 이제 x가 1과 무한대에 있다라는 얘기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nx 빼기 fx가 어차피 다 양수니까 절대값 떼고 얘가 되는데, 얘가 x가 1보다 크니까 얘는 1 플러스 nx 제곱분의 1보다 작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등식을 쓸 수가 있냐면 얘는 n분의 1보다도 작아요. 뭐 정확히는 1 플러스 n보다도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는 1 플러스 n분의 1만 작게 줄여주면 되니까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끔 잡아주는 요 n을 고를 때, 라지 n을 고를 때 x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제 요런 부등식들을 써줄 수가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이제 우리가 예상은 그거죠. BC에서는 어쨌든 0 근처니까 x가 저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게 뭐였냐면 주어진 엡실론의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라지 n을 찾아줄 수가 있다. 근데 어떤 라지 n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얘도 그냥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이거에 대해서 fnx 빼기 fx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했었던 얘기가 이제 유니폼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였냐. 참고로 유니폼 컨티뉴어스 얘기를 해보면 그때 있었던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었는데 어떤 델타였냐면 모든 두 점에 대해서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y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not uniformly continuous한 건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요 명제에 부정을 해주면 되니까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이면 된다. 근데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 거를 보이면 되냐면 모든 델타에 대해서 어떤 의존하는 x 델타와 y 델타가 이 정의역 안에 잘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얘네 둘의 차이는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두 점에 대해서는 줄어들지가 않는다. 왜냐면 어디 말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지만 이 수식으로 쓰려면 당연히 말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말로 이거의 명제 부정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적고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어쨌든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좋은 델타를 잘 찾아줄 수가 있다. 어떤 델타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 근데 이거에 부정을 해주고 싶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델타를 잘 골라줄 수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어떤 점들이 잘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어. 아무리 델타가 좋게 주어지더라도 나는 어떤 두 점을 잡아줄 수가 있다. 어떤 두 점이냐면 원래 이 유니폼 컨티뉴어스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점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not uniform continuous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 밑으로 내려놓고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어떤 모든 엡실론이었던 게 어떤 엡실론 제로가 잘 존재하는데 모든 n에 대해서 특히 얘는 이제 어떤 부분 수열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어떤 부분 수열들이 잘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점이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모든 거 말고 어떤 수열을 잘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얘네들의 차이가 원하는 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수열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수열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수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수열 xn을 잘 잡아주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fn과 이거와 얘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안 줄어드는 이 수열을 찾아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쓴 거고 왜냐면 이런 부분 수열을 잘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긴데 사실은 뭐 이렇게 전체 수열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리고 전체 수열로 잘 잡힐 거고 그래서 이런 수열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였냐면 뭐 0과 무한대든 0과 1 사이든 이제 똑같이 처리가 잘 될 텐데 fnx와 fx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면 1 플러스 nx 그냥 계산한 게 있으니까 얘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x가 0 근처로 가긴 하지만 nx 제곱이 0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 그랬죠. 여기에서도 문제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서 이제 뭐 앞에 x도 곱해져 있긴 하지만 뭐 그냥 통틀어서 1 플러스 x 제곱이 무한대 이길 바라지만 x가 0으로 좀 빨리 수렴을 하게 되면은 x1 플러스 nx 제곱이 무한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 있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생각했었던 것처럼 nx 제곱이 우리가 무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한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nx 제곱이 얘가 무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한대로 안 가는 이 안 되게끔 x 이제 xn이 될 텐데 xn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 0으로 가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x가 이제 0으로 갈 텐데 그래서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nx 제곱이 무한대로 안 가게끔 잡아주면 되니까 적당히 n분의 1로 골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n분의 1 때 계산을 해보면 fnxn 빼기 fxn 얘도 유니폼 컨버전스 했으면은 얘도 당연히 0으로 가야만 하죠, 그렇죠? 얘도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n분의 1을 넣어보면 n분의 1에 1 더하기 n의 n제곱분의 1 1이니까 n분의 1에 1 더하기 n분의 1이 돼서 n분의 n 플러스 n제곱분의 n 플러스 1 분의 1 분의 1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돼서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니폼 컨버전스 했다면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정하면은 얘도 0으로 가야만 해요.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된다라 그래서 다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다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 안 한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명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xn을 골랐냐면 고를 수밖에 없었냐면 n분의 1을 골랐는데 얘는
0으로 가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0 근처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xn도 고를 때 0으로 수렴하는 애를 골라주면 됩니다. 뭐 항상 뭐 그럴 텐데, 그쵸? 웬만하면은 다 그럴 텐데, 뭐 아닐 경우도 뭐 종종 등장할 수. 왜냐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 여러 곳이면은 뭐 그쪽에서 다 잡아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0 근처에서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골라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습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3절로 넘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사실 정리가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도 이제 잘 보존이 된다. 균등 수렴일 때. 근데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미분 가능한 것도 잘 될까? 그래서 HN이 H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있고 HN도 각각이 미분 가능하면 미분한 것도 잘 수렴을 할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수렴하는 타겟으로 하는 얘 H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H의 미분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거에서 원래 HN에 대해서 H가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랑 H 프라임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원래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도함수랑,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 미분 가능성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티어렘 6.3.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fn이 f로 전별 수렴을 하고 있고 어떤 뭐 닫힌 구간에서, 그리고 각각이 미분 가능하다. 뭐 요거까지는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미분 타겟으로 하는 애가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원래 거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fn이 미분 가능하다 가정하는 거 당연하고, 그다음 fn이 뭐 전별 수렴하는 거 타겟으로 하는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전별 수렴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fn 프라임이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그래서 fn 프라임의 균등 수렴을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g로 수렴을 하면은 g로 균등 수렴을 하면은 원래 f도 미분 가능했고 사실은 f 프라임이 g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fn 미분 가능하고 fn이 f를 전별 수렴하고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실은 f 프라임이 g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f 프라임이 g가 된다. 뭐 그 얘기는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왜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점 C 하나 고정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은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도 한 점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한 점 고정을 해두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 그래서 f 프라임 c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h를 이용하기보다는 x가 c로 가까이 갈 때 x-c분의 이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F'C가 GC로 같다 라는 거를 이 두 가지 명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F도 미분 가능해진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신기하죠. 그렇죠? 왜냐면 Fn 프라임이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고 있는데 그게 Fn 레벨에서 미분 가능성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F 프라임과 F의 어떤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특히 관계인데 특히 F 프라임에 대한 정보로 F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사실 반대는 좀 그래요. 왜냐 F의 뭐 정보만 가지고 F 프라임을 안다라는 거, 뭐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 하면은 되니까. 그럼 반대로 F 프라임의 정보로 F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평균값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자연스럽게 이 평균값 정리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F'C가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그게 GC랑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되니까, 정말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한다.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저 극한으로 표시된 요 몫으로 나타난 게 이제 F'C랑 같다는데 이게 사실은 GC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GC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분모에 x-c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계수 다룰 때는 이제 요거 좀 빼고 계산을 하죠. 요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줄여야 되는 대상은 얘예요. 저 x-c분의 fx 빼기 fc 빼기 gc. 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쨌든 fn에 대해서, 함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연속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처럼 얘도 쪼개줍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쪼개줘요. 마이너스 GC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fx 빼기 fc x 마이너스 c. 왜냐면 이제 분모들이 분자에 있는 애들이 이제 f로 나타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쪼개고 x 마이너스 c분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 fn이 미분 가능한 건 아니까, 우리가 f가 미분 가능한지 모르는 거지 fn이 미분 가능한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하나 이제 줄여보면은 이제 fn이 수렴하는 걸 가지고 얘네 세 개가 다 줄어든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 세 개들을 한번 줄여보면 아까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미 가정을 했으니까 얘네도 각각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우리가 뒤에 거부터 할 거니까 1번, 2번, 3번을 써놓고 1번을 한번 살펴보면 fn 프라임 빼기 fn 프라임 c 빼기 g 프라임 c, 얘를 줄여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를 아니까 우리는 어떤 n이 잘 존재한다. 얘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이 아까 a, b였으니까 n이 얘보다 크면 fn 프라임 x 빼기 gx g가 g 프라임 g죠. gx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뭐 우리 3개 더 할 거니까 3분의 엡실론 작아지게끔 하는 요 n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또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코시 수열이었던 거를 이용을 해보면 얘가 어떤 또 n이 잘 존재해서 모든 정역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m과 n이 둘 다 얘보다 크면 fn 프라임 x 빼기 fn 프라임 x도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정리 증명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드러날 텐데, 근데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n을 잡았으니까 얘를 뭐 n1, 얘로 n2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라지 n은 둘 중에 큰 걸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n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n을 다 바꿔주고 라지 n으로 다시 바꿔주고, n이 있었는데 다 바꿔주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fn은 미분 가능하니까 fn이 c에서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는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얘는 뭐 c에 의존하겠죠. n과 c에 의존할 텐데 어떤 거냐면 분모에 x는 x-c가 있으니까 이거이기만 하면 fnx 빼기 fnc가 x-c와의 얘와의 차이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찾아줘야 되는, 잘 줄여줘야 되는 항이 뭐냐면, 얘네들은 잘 된 것 같은데 저 1번, 2번은 얘가 2번이고, 이제 첫 번째 이 세 번째 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항을 이제 잘 줄여주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평균값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생긴 형태도 보면은 좀 평균값 정리를 잘 적어주고 싶게 생겼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대문자 n으로 고정을 해두고,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합니다. 어디서 이용을 할 거냐면 이런 구간에서, 반대로 c가 여기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c-델타 델타 잡았고, x가 요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아니면은 반대여도 상관없고, 어쨌든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에서 어떤 알파라고 써보면, 알파가 요 c랑 x 사이에 존재하는데, 아니면은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사이에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fn 프라임 알파 빼기 fn 프라임 알파는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fn x 빼기 fnx 빼기 fmc 마이너스 fnc로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합니다. 근데 알파도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알파도 어쨌든 여기든 어디든 알파가 전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폼리 콧이 할 때 요거를 n2를 골라놨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m도 m보다 큰 경우라면은 fn 프라임 알파와 fn 프라임 알파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 쪽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로 원래 있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우변,
얘를 이제 fm 빼기 n, m 빼기 n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을 모아줘요. n끼리 n끼리. 그래서 fmx 빼기 fmc 마이너스 fnx 빼기 fnc, 얘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왜 했냐?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를 보니까 어떤 fm 빼기 fn, 이 fn 가지고 차이가 아니라 f에 대한 차이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나중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평균값 정리를 쓸 텐데, 쓰려면 f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이어야 하는데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지, 이걸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f가 어쨌든 전별 수렴을 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전별 수렴하는 거는 아니까, 근데 어떤 뭐 전별 수렴하는 거는 아니까 f 대신에 fm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의식의 흐름대로 이거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은 fm을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fm 빼기 fn이 등장하죠. 그러면 뭔가 인접한 두 항의 차이 뭐 이런 거니까 코시인 거를 이용을 해보자.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양변에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는 fm 자리에 f를 넣어도 되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어떤 오더 리밋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의 결과입니다. 요게 좀 찝찝하다. 이게 그냥 이렇게 m을 무한대로 보내서 막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요 덩어리 통째를 어떤 m에 관한 식이라고 보고, 뭐 대문자 fm이라고 해주면 fm 빼기 뭐가 3분의 에프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얘는 전개를 해보면 fm이 3분의 에프실론 마이너스 m 3분의 에프실론 플러스 m인 거죠,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그냥 f로 fm이 f로 간다면, 왜냐면 이거 부등식 한쪽씩 보이면 되죠, 그렇죠? fm이 요거를 만족할 때 극한도 요거를 만족한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겠지만 등호를 넣어주는 게 맞겠네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3번이었고, 아까 2번에 있었던 거 줄였고, 1번에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줄였고, 그래서 다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이 티어렘 6.3.1의 증명을 살펴보면은 좀 되게 복잡했었죠. 갑자기 평균값 정리도 이용하고, 아까 코시 수열인 거, 코시인 것도 코시 크리테리언도 이용을 했고,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가 왜 필요했는지 여러분들이 증명을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이런 게 왜 필요했는지를 한번
떠올리면은 증명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theorem 6.3.2만 언급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 fnx가 fx로 전별 수렴하는 거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거는 가정 중에 하나가 fnx가 fx로 다 수렴한다. 모든 이제 정역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별 수렴하는 거를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딱 한 점만 가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theorem 6.3.2는 이 전별 수렴하는 거 다 안 해도 fn 프라임이 유니폼 컨버전스만 갖고 있으면은 한 점만 수렴을 해도 원하는 걸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theorem 6.3.1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theorem 6.3.1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